안녕하세요. 바람여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INTJ에게 영역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강아지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물들이 이렇게 영역 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영역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걔네들한테 영역을 침범당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과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된 부분이거든요. INTJ에게도요,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막 영역을 막 이렇게 치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내 공간이야 라고 했는데 그걸 누군가 침범하면은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저는 이제 범죄 영화를 좋아하니까 어떤 나쁜 납치범이 이제 소녀들을 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폭력을 가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갇혀있는 소녀들이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지내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항상 언제든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해자한테 대항은 하기가 어려운 게 가해자가 힘이 훨씬 세고 걔네들은 체인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폭력을 가한다거나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가해자한테 대항은 못하지만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다른 소녀는 절대 대항할 생각은 뭐커녕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거기에 적응을 해서 지내고 또 도리어 가해자를 이해하기까지 돼요. 네, 굉장히 무서운 건데 가해자가 오죽하면 그러랴 그러면서 가해자하고 이제 막 라포를 형성해서 도리어 네, 가해자하고 되게 잘 지내보려고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정말 틈이 생겼고 방심한 틈을 타서 소녀는 도망을 가고 나머지는 여기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바로 도망간 소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그 가해자를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그 장소, 자기가 살았던 장소가 어딘지를 기억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쫓아갔을 때는 그 집은 이미 뭐 짐을 싸고 도망갔다라거나. 자, 그랬을 때 이 도망간 소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기분은 어떨까요? 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이제 살았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납치된 것은 아닌데 그런 소녀의 기분으로 그런 소녀의 기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가해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소녀들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 책임감과 죄책감, 나 혼자 도망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들. 자, 근데요, 그럼 거기에 남아있었어야 됐을까요? 아니죠.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도망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도망을 와서도 한동안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소녀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도 도망올 수 있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INTJ가 마음이 편해지려면 도망 나온 것은 뭐 잘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납치당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납치를 한 가해자가 잘못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뭐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쉽지 않죠. 그런데 INTJ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걸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절하는 걸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뭐 직장에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 혹은 뭐 친구가 영 나를 괴롭힌다 했을 때 정말 극단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요즘같이 진짜 직장을 구하기 힘든 이런 사회에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극단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가족이거든요. 가족 중에 특히 이제 부모가 바로 이런 가해자의 성향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끊어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직 내에 폭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족도 그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조직에서도 굉장히 크고 작은 폭력이 많지만 가족 내에서의 폭력이 그 폭력의 강도를 떠나서 저는 가장 죄질이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습게도 그게 합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건 엄연히 폭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족이다 보니까 다 혈연이고 또 이렇게 뭐랄까 항상 나쁘지만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땐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늘 좋다가 한 번 나쁘면 그 나쁜 것이 크게 오는데 늘 나쁘다가 한 번 좋으면
그 좋은 것이 또 더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도리어 그 가해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INTJ들은요, 이 폭력 예를 들어서 때린다라거나 뭐 굉장히 심한 폭력들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이면 도리어 이제 신고를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폭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INTJ들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INTJ들은 직관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행동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부모가 보기에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보편적으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하고 뭐 이런 거는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냥 단순히 A가 싫어. A라는 행동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쁜 행동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이 A라는 행동을 해.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냥 내가 싫으니까. 그러면 부모로서 내가 왜 저런 행동이 싫을까라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부모님들은 거의 없죠. 뭐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또 모르겠지만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싫다라는 생각만 들고 그 행동을 한 자식들을 이제 처벌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물론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모라면 내가 싫은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처벌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건강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를 처벌하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이 행동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닌데 부모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조금 황당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여름이 돼서 다른 친구들은 다 수영장을 가니까 저도 수영장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못 가, 가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수영장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방송을 보여주면서 네가 수영장을 갔을 때 저런 일이 너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교묘하게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겁이 나겠죠. 그러니까 가고는 싶은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수영장을 가면 나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교묘하게 부모가 아이에게 세뇌시키면서 하니까 아이는 어느 순간에 머릿속으로 가고 싶은데 나한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그럼 네가 어떡할래? 너 안 가는 게 좋을 텐데, 너 이렇게 생길 텐데,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아이가 안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떨까요? 결국은 수영장을 가보지도 못하고 만약에 갔더라면 너는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식의 부모로부터 어떤 교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넌 안 가길 참 잘한 거다. 너 갔으면 빠져 죽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교묘한 폭력을 아이들에게 가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이들 때는 가능하지만 크고 나면 먹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고 뭔가를 내가 원하는 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사고를 치겠다는 뜻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모든 부분이요. 뭐 너무 많아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INTJ들은요. 독립적이에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꼭 해야 되거든요. 물론 다른 성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INTJ들은요.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물론 청소년기, 사춘기 때 뭐 방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INTJ는 특별히 사고를 치려고 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모한 행동이라든가 왜냐면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무모한 행동 그 다음에 해봤자 그 끝이 좋지 않을 행동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다 뒤에까지 생각해 가면서 요런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INTJ들이 하는 행동이 특별히 나쁜 행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절대로 잘못된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모는 계속 통제를 가하게 되죠. 그럼 INTJ들은 어떻게 돼요? 손발이 묶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손발을 실제로 묶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쇠뇌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 어떤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죠. 그러면 INTJ들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하는 걱정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생활을 이런 부모 밑에서 오래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감정을 오랫동안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까지 발전해서 정말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다른 성향들은요, 제가 아까 남아있는 소녀들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성향들은 실제로 그런 가해자를 이해하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오죽하면 저럴까. 왜냐하면 그 상황을 도망갈 생각은 못하고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뭔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가해자를 이해하고 피해자인 내가 도리어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잘못된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INTJ들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혼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혼자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물론 도망이라고 했지만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와 최대한 멀어져야 되고, 그것이 물리적으로든 또 감정적으로든 멀어져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성향의 사람들은 그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너는 그 마음을 모르니? 그럼 다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이 뭐 때리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나쁘지만, 교묘하게 자식들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폭력이 사실은 더 무섭다라는 거. 근데 INTJ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르면 차라리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게 폭력인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냥 이해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망가지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망가지는데 왜 망가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INTJ들은 알아요. 그것이 잘못됐고, 근데 그것을 뭐 고발하거나 하기에는 그럴 만한 폭력은 아니기 때문에 INTJ 혼자 그냥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멀리 하시고, 거리를 멀리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을 기르셔서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들만의 영역을 확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